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김해 FM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집 방송 201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해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김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조종현 시의원 후보님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야문화 축제 기간에 이렇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동에 있는 예쁜 카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밖에 초록초록하고 좋죠? 이곳이 우리 후보님의 지역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와보십니까? 아니, 우리 해운동이 8대 때는 우리 지역구가 됐다가 9대 때는 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우리 10대 때 팔천부원 동상 해운동이 우리 지역구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참 자주 와보고 싶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특히 광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해운동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풍적인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잠시만 차 목 축이시고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뭘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먼저 이미 김해 사람이라면 후보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저분 누구시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조종현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천동, 부원동, 동산동, 해운동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일라 조종현입니다. 저는 주민 불편 해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일념으로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지난 4년간 많은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현장 친화형 의원, 변함없이 발로 뛰는 의원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동민들이 민원 해결은 정말 잘한다, 최고다는 이런 칭송을 들었으면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 중에서도 민원 해결은 최고라 자부하고 진짜 지난 4년간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고 즐기는 그런 의원으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 후보님 이번에 삼선 도전이신가요? 예, 삼선에 도전합니다. 아니, 예. 그렇게 힘들게 김해를 위해서 뛰어다니셨는데 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당선이 되면 삼선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고 많은 경험도 갖추고 힘 있는 의원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소리를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대변자로서 또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실력과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진짜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결과로 보답하고자 삼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자님의 대표 공약 3가지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민홍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창원지방법원 김해 지원과 가정법원이 우리 김해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선 의원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지역구에 법원과 검찰청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가 2032년 3월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과 검찰이 유치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 검사, 판사, 조사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한 500여 명이 상주를 하게 되고 또 부차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요 같은 직원들이 한 500명이 이게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힘 있는 삼선 의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덕택으로 진짜 우리 지역구의 법원과 검찰청을 진짜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그 효과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엄마들의 교육 좀 인프라도 좀 많이 구성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듭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그렇게 시가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어떤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공약은요? 다른 공약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반려인이 한 66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시의회에 있으면서 반려공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난 올해 3월에 가야테마파크 옆에 땡땡 파크라 이래가지고 반려동물 공원을 개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창원하고 진주하고 또 양산하고 밀양에는 이미 유치를 했습니다. 네. 복지문화센터를 유치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반려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또 반려병원 또 반려미장원 반려보육 쉘터 또 반려놀이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반려인과 함께 공동생활하는 그런 장소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복지문화 반려동물 센터를 꼭 유치하고 싶고 특히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생활고려 어려운 분들이 버려지는 유기견 보호소를 갖다가 설치하고 싶은 게 저희 또 꿈입니다. 실제로 혹시 집에 댕댕이를 키우고 계시나요? 저는 키우지는 않는데 네. 뭐 개를 싹 이래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한 가족 중심 형태로 흘러가면서 반려군과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아닙니다. 이런 생각해서 저는 반려인을 위한 네. 그런 복지문화센터를 꼭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핵심 공약 중에 마지막 또 핵심 공약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네. 24시간 타가수하고 네. 우리 산모 산후 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뭐 24시간 타가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시 되고 거기 이제 우리 김해시에 공공 24시간 타가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히 유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더 시급한 부분이 저출산 차원에서 이 산후 출산을 하고 나면 2주간 조리 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든다 합니다. 참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제거를 위해서도 최소한 우리 김해시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삼선을 입성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짜 출생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아이를 늦게 가질 걸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새로 이제 또 김해가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고 또 인구 절벽에 가까운 도시로 간다라는 염려를 많이 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도시 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네. 그렇게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그러면 제일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네. 후보님. 이런 좋은 공약들이 있는데 공약들을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마련할까요?
현재 우리 예산은 뭐 전체 1년에 한 2조 3, 4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의 가요회사, 김해시에서 세금을 받아 설준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 하면 주로 매칭 사업. 국비가 7이면 우리 김해시가 3% 또는 사업을 하면 5대5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매칭 사업의 시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의회에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7대3 우리 시가 70% 내고 국비가 30%한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 줄였어. 네. 줄이고 SOC 사업도 일정 부분 좀 줄였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초점과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운영을 한다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현재 제가 8년간 2선을 했는데 예산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만큼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후보님이 당선이 되세요. 네. 그죠? 네. 가정하에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동 같은 데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돼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유물이 나오면은 그게 잔디를 까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참 토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특히 해운동도 일부 지역의 주차난으로 봉리단길에서 많은 토일에 외부에서 손님들 오고 있는데 주차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특히 울타리 치고 잔디를 까는 것보다는 주차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 할준동 같은 데는 이제 삼방동에 삼방공원에 한 100억을 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요번에 만들어 오픈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할천동 공원 앞에 동사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해서 주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땅값도 비싸고 땅도 그렇게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되도록이면 공원을 지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도 아마 주차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래, 예. 주차 문제, 그죠? 네. 우리가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 거는 그러면 주차 문제 예, 해결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질문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회원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회원동이라고 하면 할천동. 네, 회원동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동 사실 우리 문화 유적지도 많지만 좀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해운동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주한 분이 한 30년, 이래 40년 거주한 분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정주권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재건축도 못하고 또 새로 지을 리모델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특별법의 제한을 받아가 있는데 문화재 특별법의 목적에 보면 주민생활 개선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곳에 산다면은 뭔가 생활 환경 여건을 변화하려면 그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데 법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놔놓고 그 지역의 생활 문화재 특별법이 생긴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서는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운동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고 만 30년 된 분은 집이 무너져 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할천동에서는 한 3만 6천, 부원동, 동상동에 좁게 늘어서 8만 6천 이리 되는데 지금 해운동이 7만 6천 정도로 네. 많이 인구가 좀 줄은
기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원인도 문화재 보호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김해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민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진짜 해운동에서 그 부분에 열심히 시정하고 변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고향이 봉황동, 해운동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취재를 가면 예, 이제 예. 봉황동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동네 자랑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우리 마을이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예쁩니다. 뭐 이러시는데 봉황동의 어르신들은 우리는요, 지지리도 못 살고요, 가난하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적 때문에, 개발 제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정말 우리 김해 시민들이 지역 간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을에 대해서 자랑해 주세요 할 때 슬픈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예. 지금 네. 우리 부원 동상 회원이 한 30년 전에는 김해 중심지역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부동하고 장유하고 주촌에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고 인구가 줄면서 노령화되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원동하고 동상동에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영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도 공약으로 들어있는 걸로 아십니다. 그러고 전 덧붙여서 호계로를 복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운동에는 해반천이 있고 할천동에는 신어천이 있습니다. 179군이나 들어서 신어천을 해서 지금 현재 산책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원동 동성대 호계로가 개발이 되면 이 도시 안에 세 개의 하천이 흐릅니다.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더라도 호계로를 복원을 하고 부원 동상 주민 일대를 재개발한다면 진짜 살기 좋은 동네로 우리 부원 동상 해운동 더불어 할천동에 아마 신도시에 버금가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그 일을 우리 정영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님께서 된다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제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불어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취재를 가다가 보면 여기에도 우리 후보님이 계시고 저기에도 후보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동네 조반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들과 이렇게 원활하게 잘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탁상 공동적 행정 민원 해결은 솔직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소통하고 그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진짜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민원 부분에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긍정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도 많고 주민과 대화하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저 이미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듣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기에는 되게 점잖으시고 선비님 같으신데 알고 보면 진짜 조반장 같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할 때 저의 장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장점은 실제적으로 시의원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제가 시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과 소통이나 서로 얘기하는데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민원 해결에는 제가 발벗고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를 아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서민들, 그들과 함께 이 김해를 이끌어가는데 중심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서민과 대하는 그런 서민과 같이 더불어 함께 행동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아마 네. 그게 하나 장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그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도 이렇게 열어주셨고 예,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제가 김해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오고 가는 분들이 있을 때도 저는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가 등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등불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예. 당선되셔서 예, 예. 김해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제가 이제 시간이 제가 30분이 넘으면 공정성 때문에 예, 예.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다짐 또는 부탁 한마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보통 보면은 이 경험은 상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센스나 이런 거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 중에서 경험 있는 실력이 의원은 아무래도 다선에서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삼선이 되면 나름대로 8년간 그런 경험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데는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진출하셔서 진짜 시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의정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밝은 사회, 진짜 정치인이 이전에 지역 일꾼으로서 좋은 소리를 듣고 박수 받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늘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원, 정말 잘하는 의원,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해 FM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준비한 특집 방송 202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김해 FM에서는 다양한 후보군들의 이야기를 릴레이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곧이어 11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시장 후보가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조정현 시의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